그 조희대, 천대엽, 지규현 이 사람들 다 무혐의 나왔다. 좀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영 행정처장, 지규현 판사 전부 다 이제 고발이 됐었는데 일단 그 대법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천대엽의 경우에는 그날 밤에 대법 간부 회의가 문제가 됐던 거였잖아요. 네, 비상계엄 당시. 네,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통한 통신 내역도 확인을 했는데 이 당시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특검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12시 40분경 그다음에 행정처장이 12시 50분경에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그리고 새벽 1시 3분에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 짧은 사이에 그 회의에서 그런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계엄 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해달라고 대법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다. 네. 따라서 이들이 비상계엄에 관여했거나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규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해서 고발이 됐었는데 그것도 따로 뭐 사법부와 공모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세 사람에게 모두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명품백 뇌물수수를 덮어준 이창수 중앙지검장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검사들이 가서 자기들 핸드폰 맡겨놓고 조사도 안 하고 네. 그래놓고 무혐의로 뭐 주식 잘 모른다 이러면서 덮어줬잖아요. 네. 전 이것도 유사하다고 보는 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관여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의부터 따져봐야 되니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통신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 받아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했다는 얘기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특검이 논거로 내세운 건 얼마나 표피적이냐면요. 계엄 당일에 몇 시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놓고 국민들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영장 발부받아서 얼마만큼 수사를 했는지를 좀 특검이 밝혔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종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뭐 수사 기밀을 흘린 게 아니라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하도록 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건데 저희가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이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는 내용을 전혀 듣지를 못했는데 네. 갑자기 황당하게 마지막에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지기현, 조희대, 천대엽 다 무혐의야. 김건희도 무혐의야. 아니, 누구 맘대로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덮어줍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도 해보지 않고 아주 성급하게 지금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이나 거기는 특검보들도 다 변호사고 앞으로 법조 생활해야 되는데 이거 네. 눈치 본 거 아니야? 내지는 뭐 이 명성 이용해가지고 다음에 어디 뭐 좋은 로펌 이직하려고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혹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좀 시대적인 역사적인 소명과 책임을 네. 좀 망각한 그런 아주 부실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변호사 할 때 뭐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아니 그래도 사법부의 성역을 안 건드렸으니까요. 뭐 그 안에서 오는 과실을 좀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요? 뭐 그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정말로 추정에 근거한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그 내란 특검 쉽게 얘기하면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다면 누군가 통화를 했겠죠. 그럼 대법원장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 그렇죠? 아니면 김영현 국방장관, 그다음 한덕수 총리 이분들 비화폰 다 깠잖아요. 통신 기록 다 냈어요. 그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통화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었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덕수, 조희대 그리고 최은순, 쉽게 얘기하면 장모 최은순과 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계엄을 논의했고 뭐 봐주기로 했고 이런 얘기했는데 다 허위였잖아요. 아니 일국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다 까서 핸드폰 그리고 비화기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한 건이라도 나왔으면 특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특검이 얘기했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다. 그래서 불러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한덕수 총리와 만나기는커녕 통화해본 사실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당장에 문제가 됐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서로 이거 뭔가 공모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 자체가 아무런 네. 근거가 없이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규현 판사를 지휘를 해서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아무 터무니없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특검이 발표까지 했는데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는 그건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바로 그게 문제인 거 거예요. 드릴게요. 아, 한 말씀만 제가 네. 제 얘기에 반박하셨으니까 네. 저는 정말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낙제 특검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낙제 특검인데 갑자기 왜 특검을 이렇게 신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 그게 무슨 일단 안 맞는 신뢰를 거고. 해요? 아니, 한 말씀만 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네. 통화 기록이 나왔는지 여부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특검이 기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 수사 기록을 보시지 않았으면 그걸 허위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그러니까 마세요. 저도 열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고 네.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려면요 소환 조사했습니까? 소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환도 안 했다라는 것은 그 앞단에 있어서 영장 발부를 받아가지고 조희대의 통신에 대한 기록을 네. 확인이나 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유를 하자면 검사들이 윤석열 시대 때 김건희 덮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에 신용문 냈죠. 가가지고 자기들 핸드폰 맡겨놓고 수사했다라고 하고 무혐의 내리면서 주식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행태를 특검을 신뢰하시면 그건 저랑은 좀 입장이 다르신 거예요. 저는 좀 불신을 한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법조인이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죠? 아니 법조인인데 소환을 왜 이런 얘기를 못 아니 합니까? 소환을 무슨 근거로 합니까? 소환은 소문으로 해요? 한덕수하고 조희대가 만나서 계엄을 논의했다라는 그런 소문으로 아니 소환을 합니까? 소문이 아니, 아니라 아니라 내란에 피의자니까. 가담했다라는 네. 여러 피의자는- 가지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고소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환해야죠. 피의자는 소환할 수 있죠. 참고인도 소환할 수 있는데 아니, 소환 자체는 할 수 그런데요. 있는데 지금 신 변호사가 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수사 과정을 거쳤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말한 적이 상태에서 없어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사를 네.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지금 나온 건 예를 들면 뭐 그 12월 3일 날 그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네. 그 채널 A하고 TV 조선인가요? 뭐 거기서 이제 그 보도를 하고 실제 그 시간하고 그다음에 이 대법관들이 온 시간하고를 맞춰 보니까 이들이 더 늦게 왔더라. 그러면 당연히 그 대법관 회의에서 뭔가 뭐 모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근거로 나왔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네. 시사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 이제 이 네. 얘기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누구랑 무슨 모의를 했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네. 실제 우리가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사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게 네. 지금 하나도 안 나오니까 네, 네, 그러면 네. 도대체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쳤니?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니? 설명 좀 해달라. 요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그러면요. 수사 네네네. 말씀 전에 요것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세 분 다 특검의 수사 의지나 능력에 대해서는 좀 불신하는 건 뭐 공통적이신 것 같고 다만 조희대 건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야 수사를 하지라는 김종혁 최고의 말씀이 계셨고 두 분은 고발이 그 들어갔으면 나오기 아니, 위해서 이게 전제적으로 수사를 해야 했냐는 아니 된다. 거예요. 뭐가 나오면 수사를 왜 합니까? 아니, 나온 거 갖고 그냥 처벌하면 그러면 되지. 네. 뭐가 제가 없으니까 수사를 하는 누군가가 거죠.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그 윤석열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 학자 씨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고발했어. 그리고 총리도 고발을 해. 뭐 다른 이유로 대법원장도 고발하고 그다음에 무슨 누구 사회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의혹만을 제기하면서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조사를 합니까? 이게 그 사람의 그 고발 자체가 뭔가 근거가 있고 논리적인 뭐가 있어야지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도 불러다가 한학자 씨하고 만났습니까? 좀 누군가가 한학자 씨하고 만난 것 같습니다. 저 정진상이 한 얘기 보니까 뭐 뭔가 좀 이상해요. 뇌물 받은 것 같아요라고 고발장 내면 그럼 불러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인데요. 네.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뭐 불러서 대통령도 수사하지 이제 않습니다. 아니, 연애를 하든 중요한 다른 건 그 사람들이 전에 있거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불려가서 조사받고 실제 압수수색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해서 누구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고발하면 그런 네. 고발을 하면 네, 맞아요. 누구나 네. 봤을 때 네, 이게 맞아요. 무고의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정황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네. 고소를 하면서 거죠. 고소장이 접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당사자를 불러요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 고발인 먼저 완전 조사하고. 그러니까 완전 각하가 아니라면 네. 고발인 먼저 조사.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고발인 당연히 고소인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
이 사람들을 꼭 불러서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조이대 케이스를 놓고 특검이 수사한 게 일반적이냐 내지는 충실했냐 거기에 대해서 저랑 지금 생각이 많이 다르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부실한데도 결론을 성급히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사하기 조금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좀 가볼까요? 우리 할 게 많습니다 오늘.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직위원도 무혐의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빼먹은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심우정. 검찰 중장. 경찰이 직위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줬고 심우정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도 고발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결론을 안 내렸어요. 네, 경찰이 이첩했죠. 맞습니다. 네.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이 사태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까지 유도하려 했다고 특검이 결론 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왜 계엄일을 12월 3일로 정한 건지, 언제부터 이런 망상을 꿈꿔왔는지를 특검 발표를 바탕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던 내란 특검, 180일 수사 기간을 꽉 채우고 오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소식 조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환하게 웃으며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출범한 내란 특검은 곧바로 공수처 체포방해 등 또 다른 혐의로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는 관여 의혹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구속했습니다. 첫 승부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기 바로 전날에 다시 구속했습니다.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하겠다던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생략한 채 180일간 숨가쁘게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까지 계엄의 밤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처음으로 1심이 중계되면서 국민들이 내란 재판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강조했습니다.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거는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보호란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내란 특검은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 유지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